서론이라는 것은 본론의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잘 드러나면서 흥미를 돋구는 부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논술 부분에서는 본론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론은 글의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구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 나의 주장과 의견이 정해지면 그에 맞게 단락 구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논증이라고 하죠. 보통 서론에서 한 단락, 본론에서 2개에서 3개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혹은 이 안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6개에서 8개까지도 단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론도 한 단락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본론에서는 이렇게 여러 단락을 둔다라는 것은 그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에서 해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내용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론 구성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이 본론 부분에서는 이 논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 논지에서는 논점이 되는 부분이죠. 핵심 내용 요구하는 부분에서 그 논점과 유형에 맞게 문단을 구성을 해야 하고요. 원인 분석형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문단들이 하나씩 나올 거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거 배치를 하게 되겠죠. 문제 해결형이라면 문제와 해결 방안이 단락 각각에서 다뤄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도록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논증이 논술에서는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증명이 없으면 그거는 논술이 아니라 설명문이 되기 때문에, 혹은 주장만 나열한 형태의 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논술로서의 실효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은 심층적, 그리고 방안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방안은 구체적으로 쓰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방안을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조금 더 자료 조사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구성과 논증에 대해서는 형식이 끝나고 추가로 더 다룰 거예요. 그 전에 몇 가지 사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취업논술의 모든 것에 나온 사례인데, Y랑 How, 질문을 활용해서 답안 구성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가?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주제였는데, 왜 완화해야 하지? 무슨 문제지? 은산분리는 뭐고 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가 뭐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산분리라는 것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재벌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지 않도록 제약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은행의 핀테크 그리고 빅테크 발전으로 인해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K뱅크 부분에서는 유상증자도 하지 못했다. 적게 그 자본 조달이 어려웠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것을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야. Y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왜 필요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고 혁신적인 서비스 확대도 가능하죠. 자본 조달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래서 Y도 2번 정도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은 내용 구성도 더 깊이가 더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고, 그 부작용은 어떻게 완화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 거래 규제 현행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인터넷 전문 은행을 활성화하려면, 이거는 이제 논제 부분 뒷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 즉 K뱅크에 대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화 서비스 개발하자 해외 사례 나오고 있고, 우리도 모델을 구축하자라는 방안도 가고 있죠. Why? 왜? 즉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야? 문제 해결형에서 특히 Y를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더 깊이 있게 들어감으로써 심층적인 전개가 가능하니까 본론 구성에서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특히 왜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논술에서는. 그에 맞는 답을 찾는 과정이 결국에는 논리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형 부분에서 즉 그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원인이 뭐야? 그에 맞는 방안은 뭐야? 이것도 결코 있는 why.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 how. why, how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일종의 논리적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밝히면 그 원인에 맞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방안만 던져놓으면은 그 현상에서 이 방안이 건너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흐름과 구조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인을 먼저 밝히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상으로는 공권력 남용과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개인의 삶이 망가지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피해자 중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누명을 벗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찰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허위 자백하는 일도 많다라는 현상, 허위 자백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가 있을 거고, 이거는 사례를 가지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 부분에서는 미진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원인이다. 무죄 결과에 따름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증거를 논거를 제시하고 있죠. 무죄 사건 중 22.6%가 검사 잘못으로 밝혀졌다. 재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선 변호사의 업무가 가중하고 있어 적극적인 변론도 쉽지 않다. 약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없죠. 모르는 경우들도 많지만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보상금을 받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피해 보상도 인정받기 어렵다. 실제로 재심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내용들이고요. 해결책 부분에서 특히 억울한 옥살이 부분에서는 재정 신청 확대가 필요하다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재정 신청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를까봐 이거는 제도에 대한 정의를 넣어놨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확대하는 한편 검찰의 무리한 기소나 불기소를 통제하는 방안, 첫 번째 원인과 연결된 방안이 나왔습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감사하기 위한 외부적 시스템도 필요하다. 아까 전에 국선 변호사가 일이 너무 많아서 변론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이것에 맞는 방안도 여기 추가적으로 넣어져 있고요. 보상금 제도, 아까 보상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변의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리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 절차 개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원인에서 정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흐름에 맞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